2주 만에 찍힌 돈이 380만 원이었어요. 애니야님 무서워요. 이런 사람이었어. Do you guys want? You guys want it? 대박. 100만 유튜버 애니야님 모셨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진짜 꿈의 숫자인데 꿈의 숫자지만 막상 해보면 별거 아닙니다. 그리고 100만이라고 해서 이 삶이 드라마틱하게 바뀌지 않기 때문에 첫째를 미국에서 낳고 유학생활을 정리를 하고 둘째를 임신한 채로 한국에 왔어요. 그 남편한테 모든 걸 다 서포트를 했어요. 그리고 둘째를 출산하기 임박해갖고 남편이 군대 갔잖아요. 돈을 벌 사람이 저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남편이 아기를 맡기고 일을 하는 게 좋지 않겠냐는데 그 당시에 뭐 뉴스가 뜨는데 막 아기가 기도가 막혀서 세상을 떠났다 막 이런 기사를 보니까 피덩이 같은 아기를 맡기고 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제가 공부방을 하게 됐어요. 아니 미국에서요? 아니 한국에서. 근데 사회생활을 안 해봐가지고 얼마를 받아야 될지 모르겠는 거예요. 진짜 싸게 받았거든요. 얼추 이제 아이 둘을 케어하면서 볼 수 있는 상태가 됐는데 키가 그렇게 재미가 없어요. 근데 마침 뉴스에 이제 엄마 크리에이터가 대세가 된 거야. 유튜브가 돈이 된다. 한 달에 3천만 원까지 벌 수 있다. 이러니까 돈이 된다고? 근데 나 영상 만드는 것도 좋아하고 내 머릿속에 아이디어가 너무 많은데 나도 한번 해봐야겠다. 이래가지고 이제 유튜브를 시작하게 됐죠. 장비가 되게 뭐 이렇게 아이패드. 그래서 녹음도 아이패드에다 뭐 이렇게 녹음하고. 근데 이제 컴퓨터는 굴러가야 되잖아요. 네네. 그때 친정엄마한테 전화해서 딱 300만 원만 빌려달라고. 그래가지고 엄마가 투자를 해주셔서 컴퓨터 한 대도 구매를 했죠. K장녀, K 장남이라서 그런지 네네. 부모님한테 계속 손 벌리면서 좋은 거 해주세요라고 할 수가 없고 누릴 수 있는 건 최소한 누리고 또 우리가 할 수 있는 선에서 하자 이래가지고. 근데 어쨌든 잘 되셨잖아요. 네. 집 사신 거 아니에요? 근데 진짜 밑바닥부터 올라왔어요. 이제 유튜브를 하기 시작했는데 그때는 이제 모유수유도 하고 있었거든요. 둘째 모유수유 하면서 밤새 편집을 했죠. 낮에는 공부방하고 밤에는 유튜브하고. 그때는 힘든 줄 몰랐어요. 제가 일본에도 1년을 살았었어요. 근데 1년 동안 영어를 배웠어요. 거기는 이제 선생님들이 와가지고 학생들한테 영어를 가르치는 곳이었는데 그때 제가 맨날 매주마다 영어로 대본을 썼어요. 선생님 한 분이 미국인 선생님이 나는 너처럼 이렇게 창의적인 사람을 본 적이 없고 너 진짜 창의력 많다. Very creative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또 약간 인정받는 기분이 있거든요. 그게 제 삶을 바꿨어요. 제 스스로하고 약속한 게 있어요. 저는 동기부여만 되면 진짜 열심히 하거든요. 이 문제집을 풀기 전까지는 잠을 안 잔다. 그리고 다 무조건 외워야 된다. 이래서 외우고 나서 꼭 미국인 선생님한테 가가지고 그거를 매일매일 말한 거예요. 이제 미국인 선생님들이 알아듣는 걸 보고 아 이제 되겠다 하고 미국 유학의 꿈을 그때 꿨어요. 큰 물에서 놀기 전에 얕은 물 충분히 프랙티스하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렇게 해서 미국을 갔는데 제가 갔던 학교에서 뮤지컬을 했어요. 돈을 받고 하는 뮤지컬. 근데 역할을 하나 주셨는데 엑스트라를 주셨어요. 저는 이제 기독교 학교를 가가지고 거기서 이스라엘 백성 1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엑스트라를 했는데 제가 그때 연기의 참맛을 알게 됩니다. 기숙사 들어가가지고 막 대본을 쓰는 거예요. 저 혼자. 그 많은 엑스트라 중에 나만의 이야기를 쓰자. 혼자 무대에서 대사 1도 없는데 뭐야 막 이러면서 막 연기를 했거든요. 모든 학생들 전교생을 다 앉혀놓고 이 사람에게 나는 감동을 받았다. 작은 역할인데도 진짜 최선을 다한다. 그래서 이 사람에게 상을 주고 싶다 했는데 저를 부르는 거예요. 그런 모든 경험들이 저한테 다 쌓여가지고 이 일이 천직처럼 느껴졌던 것 같아요. 이제 유튜브에선 제가 주인공이잖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재밌었겠어요. 그러니까 연기도 되시고 그 다음에 대사를 살릴 줄도 아시고 그리고 어떤 말 하나하나의 의미도 아시고 또 재미를 또 추구하시고 이 모든 것들이 딱 조합을 해서 그냥 크리에이터 끝. 근데 이제 아기를 키우니까 아기가 있는 크리에이터 분들이 보통 아기가 좋아하는 거래요. 저희 아들이 카멜레온 엄청 좋아해서 카멜레온이 첫 영상이거든요. 근데 조회수가 너무 안 나오는 거예요. 이거를 어떻게 하면은 대중들이 좋아하는지 트렌드가 뭔지 이런 거를 이해를 못하니까 내가 하고 싶은 거 하면 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만 생각하고 접근했을 때는 이 조회수가 너무 안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유튜브 커뮤니티가 있었어요. 거기에다가 이제 글을 하나 올리죠. 뭐 애니아닙니다. 근데 제 영상을 한번 봐주시고 평가 한 번만 해주시면 안 될까요? 그래서 얘기를 했더니 너무 객관적으로 평가를 잘 해주시는 거예요. 당신의 장점은 목소리입니다. 당신의 목소리를 살리세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아이들이 학교 갔다 오고 유치원 갔다 오고 학원 갔다 와가지고 교육적인 영상을 보고 싶지 않아 할 거다. 교육적인 영상 말고 재미있는 영상을 만들어라. 그러다가 8만 유튜버분한테 연락이 왔어요. 꿀팁을 주겠다. 유튜브를 중단해라. 아무것도 하지 말고 트렌드만 봐라. 한 달이었어요. 근데 2주 보니까 알겠더라고요. 육아하다가 나머지는 다 유튜브 막 미친 듯이 봤거든요. 그랬더니 내가 어떻게 하면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제 2주 후에 첫 영상을 기획이라는 걸 처음으로 해봐서 하게 돼요. 그때부터 이제 계속 터트리시는 네, 거죠. 이제 어린이 거 하다 보니까 이제 연기를 해야 되는데 저는 그때 뽀로로 상황극을 했었거든요. 뽀로로 같은 경우는 크롱 빨리 이거 해야지 이렇게 얘기하다가 크롱이 이제 얘기할 때 목소리가 똑같으면 재미없잖아요. 애들이. 그러니까 목소리를 연기를 해야 되는 거예요. 크롱 아니야? 오, 이게
맞나 싶었는데 놀랍게도 두 번째 영상 딱 올리자마자 저희 친정엄마한테 연락이 와요. 너 조회수 봤어? 야 조회수 10만이야. 너 조회수 봤어? 조회수 30만이야. 이런 식으로 해서 빵빵 터지기 시작합니다. 아하. 그래서 엄청 신나게 만들었죠. 질문하고 던지고 캐치하고 세상과의 주고받고를 잘하신 것 같아요. 트렌드라는 거는 물결이라는 거는 해야 될 때 해야 된다. 지금은 사람들이 되게 실행력 대장이라고 하지만 한 가지 그 확신이 있는 거예요. 이건 물결이다. 이제 유튜브라는 플랫폼이 우리나라에 정착을 할 것 같은데 지금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해가지고 그때 한 게 아주 신의 한 수였던 거죠. 어쨌든 뭐 집도 사시고 네. 결국은 24년 3월 22일에 구독자 100만을 달성하셨다고 이제 제 데이터에는 그렇게 나와 있는데 아 맞습니다. 그 순간에 감정적으로 뭐 어떤 의미가 있었는지 그때 3월 20일 날 제가 셋째를 출산했어요. 기억할 수밖에 없겠네요. 네, 네네. 이틀 후에 그리고 100만을 찍었죠. 그거를 병원에서 찍었어요. 제왕절개 해가지고 누워가지고 100만이에요 이렇게 해서 영상을 찍었죠. 저는 사실 되게 늦게 된 편이에요. 저만의 기준이 있어서 그랬던 것 같기도 하고 그다음에 아이가 출연했을 때 더 빨리 되는 부분도 있었는데 아이가 구별할 수 없을 때 아이를 너무 노출을 시키면 안 될 것 같아서 그렇죠. 제가 주인공이 됐고 좀 자극적인 거 이렇게 올리고 싶어도 저만의 기준이 있는 거예요. 그거 안 되는 거는 다 쳐내고 이러다 보니까 굉장히 천천히 된 편이에요. 그래서 약간 오기도 있었어요. 왜 나는 안 오를까? 그리고 한 60만쯤 됐을 때 굉장히 좌절했어요. 60만에서 70만 가는데 진짜 힘들었거든요. 그리고 코로나도 막상 터졌고 그리고 인간에 대한 상처도 굉장히 받았을 때라 셋째를 임신을 하고 나서 70만에서 100만까지를 6개월도 안 걸렸을 거예요. 자 브랜드 콜라보 협업 경험 많으시지 않습니까? 뭐 첫 경험 어떠셨습니까? 여러 분야에서 연락이 왔었는데 가장 신기했던 거는 투니버스에서 방영을 하고 싶다고 했어요. 투니튜브라고 해서 진짜 유명한 허팝님이랑 제 영상이랑 해갖고 투니튜브가 방영이 됐죠. 그게 가장 기억에 남아요. 초창기에. 진짜 여쭤보고 싶은 거는 돈이에요. 사업적으로도 감각을 키우고 좀 더 풍요롭게 좀 이렇게 되셨는지도 궁금해요. 일단 처음에는 제대로 트렌드 공부하고 나서 딱 2주 만에 찍힌 돈이 380만 원이었어요. 그렇게 380만 원이 2주 만에 벌리는 거 보고 이제 입이 떡 벌어지면서 진짜 금융치료를 신나가지고 정신없이 했던 것 같아요. 영상 하나에 380이었다는 거죠? 한 5개 있었던 것 같아요. 1일 1영상. 그러니까 일주일에 7개씩 영상을 뽑아내고 그리고 뭐 너무 재밌으니까 이제 게임 채널까지 이제 오픈을 해가지고 게임 채널까지 같이 운영을 하니까 제가 상상할 수 없는 돈이 막 찍히는 거예요. 그래서 막 1000만 원 찍었을 때는 내가 이런 사람이었어? 그러면서 사람이 교만해졌어요. 나의 가치를 안 것까지는 좋은데 이 사업적인 감각도 없는 상태로 어떻게 보면 진짜 기회가 좋아서 잘 됐다 보니까 제 안에 이제 교만이 생기고 이제 돈 씀씀이에 대한 것도 펑펑 써보고 근데 1000만 원 딱 찍고 나니까 그때부터 마음이 불안해지기 시작해요. 내가 이걸 유지할 수 있을까? 내가 인기가 떨어진다. 내가 수치가 떨어진다는 거에 대해서 못 견디고 그러다 보니까 1000을 못 찍으면 막 안 될 것 같고 그 다음날 800 찍히고 또 700 찍히고 점점 줄어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갑자기 눈이 돌면서 자극적인 영상을 만들었어요. 평소에 그거는 내가 하면 안 된다는 네. 자기만의 기준이 있었을 텐데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돈이 안 벌리니까 이제 댓글이 달리기 시작하는데 애니아님 무서워요 뭐 이런 댓글이 막 달려요. 그리고 이제 친정엄마가 모니터링 너무 잘해주시거든요. 전화가 왔어요. 너 미쳤니? 너 왜 그런 영상을 올렸니? 그때 제가 또 반성을 했죠. 내가 돈의 노예가 됐구나. 그걸 영상을 삭제를 했죠. 삭제를 하고 나서 더 떨어집니다. 그때 아데노 바이러스에 걸려가지고 온 가족이 다 전염병에 걸리고 그랬더니 문제가 뭐냐면 영상을 촬영할 때마다 목소리가 쉰소리가 나는 거예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이렇게요. 그리고 계속 기침이 나오고 그래서 그때 이제 많은 걸 내려놓는 연습을 했던 것 같아요. 내가 왜 시작하게 되는가? 이 일을 시작한 본질은 무엇인가? 돈의 노예가 돼서 내가 살 것인가? 굉장히 반성을 많이 하고 자기 객관화하는 시간을 가진 다음에 그때 비즈니스에 대해서 배우기 시작한 것 같아요. 그런데 그때 이제 D사에서 몇 명의 유튜버한테 제안이 들어서 했는데 D사에서 굉장히 마음에 들어하지 않는 거예요. 크리에이터와의 작업을. 근데 저는 그런 사람 중에 한 명은 아니었지만 그때 그들이 싫어했던 거는 크리에이터는 전문성이 너무 떨어지고 약속을 지키지 않는다. 그런 것들을 경험해 나가면서 아 이게 비즈니스적으로 약속이 얼마나 중요한지 내가 최선을 다해서 그걸 전문성을 뽑아내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내가 대단하니까 잘 나가니까 이래서 준 거겠지 이런 마인드로 하면 안 된다라는 것도 그때 많이 배웠어요. 그래서 오늘 11시 약속인데 거의 10시 10분에 오셨어요. 이런 어떤 우여곡절과 이런 것들을 다 통해서 어쨌든 비즈니스적으로 나의 브랜드나 나의 멘탈이나 나의 자세를 관리할 수 있는 그런 사람으로 이제 성장을 하신 거잖아요. 그냥 나는 나답게 계속 내 삶을 맞아요. 살아가시는 어떤 그런 평정을 이제 찾으신 것 같은 많이 느낌이에요. 찾았죠. 그러면 수익 다각화를 어떻게 하셨는지 어떤 전략 같은 거 좀 있으실까요? 유튜브만 했을 때는 그 당시에는 이제 조회수 수익으로만 먹고 살 수 있는 시대가 있었어요. 조회수 수익으로만으로도 몇 천만 원 수익을 내기도 하니까 브랜드 협업이 와도 돈이 너무 적거나 너무 자주 광고를 하면 안 좋으니까 한 달에 2개 정도 받으면서 수익이 유지가 되고 직원도 쓸 수 있고 이런 정도의 수익이
있다가 아동용 이슈가 터지면서 키즈 앱으로 분리되고 50%의 수익이 줄기 시작하면서 아 이제는 수익에 다각화라는 거를 해야겠다 인지를 하기 시작을 했죠. 그래서 제가 선택한 거는 채널 다각화를 많이 했어요. 그래서 여러 채널을 많이 운영을 하고 유튜브가 항상 독보적인 탑일 거라고만 생각했어요. 그 다음에 저는 틱톡이 처음에 나왔을 때 엄청 무시했었거든요. 돌아보니까 어느 순간들이 사람들이 다 숏폼을 틱톡을 통해서 보기 시작했고 그 다음에 숏폼의 시대가 온 거예요. 오래된 유튜버들은 또 자존심이 있어서 숏폼을 안 했었거든요. 제가 또 생각했죠. 내려놔야 된다. 트렌드를 따라가야 된다. 이러면서 틱톡하고 그 다음에 유튜브 플랫폼에서 숏폼이 시작되고 그리고 인스타그램에서 릴스가 나오고 네이버에서 클립도 나오고 숏폼 대전쟁의 시대가 딱 들어오면서 이제 조회수의 시대가 아니다. 플랫폼을 장악을 좀 해야 된다. 이래서 다각화의 첫 번째 발을 저는 블로그를 선택을 했어요. 근데 블로그를 했을 때 수익이 안 되는 상태로 이거를 유지하는 게 의미가 있을까라고 생각했는데 어떤 걸 해도 수익화를 만들어내야 의미가 있다. 본격적으로 6개월 어떤 선생님 제자로 들어가서 아주 열심히 공부를 했어요. 그래서 수익화를 한 500만 원까지 블로그로만. 네네네 와. 그렇게 만들면서 플랫폼을 이해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그거를 이제 알게 됐죠. 그리고 나서 이제 인스타그램도 해야겠다 해가지고 얼굴 없이 인스타그램을 브랜딩할 수 있을까? 수익화를 만들어낼 수 있을까? 이게 너무 궁금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운영을 했는데 아니나 다를까 네 됐습니다. 그 전에 키즈 크리에이터로 오래 살면서 어린이들한테 굉장히 사랑을 받아서 좋긴 했는데 구매력이 없는 거예요. 구매 전환이 안 돼요. 그리고 아동용으로 걸리면 유튜브에서 모든 기능을 다 막아요. 나는 그럼 돈이 되는 주제를 어떻게 찾아야 될까? 그거를 인스타그램에서 테스트를 했어요. 이제 제가 운영하는 걸 숨기고 테스트를 해서 한 달 만에 F기업에서 광고가 들어오게 됐어요. 플랫폼별 이해를 통해서 한 번 만들었을 때 그 플랫폼의 성격에 맞도록 이렇게 세팅을 하는 거. 맞습니다. 그러면 내가 한 브랜드를 갖고 있었을 때 그 브랜드는 약간 2차, 3차 가공을 통해서 플랫폼에 맞게 딱 하면 장악이 가능한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하고 계신 건가요, 그럼? 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제가 성인 타겟으로 리브랜딩하는 플랫폼을 인스타그램으로 선택하게 된 거예요. 그러면 30초 릴스 최적화 팁 있습니까? 제일 사람들이 말을 아는 거는 3초 후킹이라고 하잖아요. 3초 후킹도 안 돼요. 1초 후킹이 되냐 안 되냐에 따라서 그게 가장 중요하고요. 인스타그램을 통해서 리브랜딩이 가능하다고 생각한 이유는 바로 릴스 때문이라고 했잖아요. 영상이라는 어떤 매개체가 들어옴을 통해서 그 알고리즘은 영상 플랫폼이라고 하면은 다 비슷하게 돌아간다. 구분해낼 수 있는 방법 뭐라고 생각하세요? 결국은 사람들이 반응한 거 아닐까요? 시청 지속 시간을 확보할 수 있는가? 처음에 우리가 영상을 딱 업로드했을 때 이 알고리즘에 의해서 노출은 분명히 다 됩니다. 똑같이 공평하게 기회는 주어지겠죠? 이제 도달이 어디까지 가냐가 중요한 거잖아요. 어떤 사람들은 썸네일이 좋아서 들어올 수도 있고 그래서 썸네일이 중요한 거예요. 들어와서 봤는데 1초 후킹이 안 돼서 나갈 수도 있고 근데 너무 재밌어. 너무 신기해. 그래서 어떤 영상을 끝까지 봤다고 쳐볼게요. 50명 이상이 그걸 다 봤어요. 그러면 알고리즘에서 판단하겠죠. 이 영상은 사람들이 좋아한다. 근데 왜 그거를 추천을 해주냐? 또 이게 중요해요. 이제 플랫폼 대전쟁의 시대잖아요. 인스타 보던 사람이 뭐야 인스타그램 맨날 똑같은 영상을 보고 재미 하나도 없어. 유튜브 봐. 역시 유튜브 쇼츠가 재밌어. 유튜브 쇼츠 보다가 역시 유튜브도 볼 게 없어. 틱톡으로 가. 그러면 유저들을 뺏기는 거거든요. 그럼 결국은 플랫폼에서는 재미있고 사람들이 좋아할 만한 영상을 추천해줄 수밖에 없다는 거죠. 시청 지속 시간이 긴 영상들. 그럼 저는 거기에 저희가 최적화돼 있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기획을 잘하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들고 승부를 봤어요. 그러니까 이제 좀 답답한 거는 뭐냐면 분명히 도와주겠다고 했어요. 근데 항상 익스큐즈가 있는 거예요. 내가 이래서 못하고요. 저래서 못하고요. 근데 멘탈 날아가도 그건 거고 이건 해야 되고 이 마인드로 했고 인스타그램도 똑같고 그렇게 해가지고 수익화를 이뤄낼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유튜브라는 판에서 내가 훈련을 받았다 라고 볼 수 있겠네요.